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머니 무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기록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외생 변수 얘기는 하지만 이란과 미국 사태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폭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 팔아가지고 주식 사라고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번에 분당집을 팔면 ETF에 넣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주식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 급락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정도가 보니까 9.11 테러, 뭐 2007년 금융위기, 뭐 이런 때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올랐지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일본 니케이는 6% 정도 빠졌는데 우리는 18%가 빠졌어요. 3배가 빠졌어요. 네. 이건 뭐냐? 뭐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상으로 아직 우리가 그 탄탄한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이번에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주가를 막 엄청 부양해 줄 것처럼 억지로 띄웠잖아요. 억지로 띄우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반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정부가 저렇게 부양을 해준다니 큰일 안 나겠지라고 돈을 막 넣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포모라 그러잖아요. 포모. 네.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막 빚내서 들어왔어요. 정부가 대통령이 보증을 해주니까. 근데 이쪽 마음은 뭐냐면 아유 아무리 대통령이 부양을 해도 이게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두 개가 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건강한 자산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근차근 경제의 체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이렇게 아수라백작처럼 아유 대통령이 부양해 주겠지 해준대잖아 띄우잖아 이게 있고 그러다가 이거 띡 하면 우르르 무너질 텐데 이런 불안감을 다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요.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피박을 써요. 왜냐하면 아무리 변동성이 커져도 잘 아시는 분들은 빨리 뺐다 빨리 넣었다 돈을 법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분들 이때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뭐 빚져서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대단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자산시장에 특정한 곳에 이렇게 돈을 넣으라고 하는 얘기를 마구 하는 것은 어떤 선진국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앉아서 투자 리딩방을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 집 파시고 이제 주식 사세요. 이런 짓을 하는 정부는 선진국 정부에는 없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금융위 부위원장이 B2도 레버리지 일종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선진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정말 억지로 그 주식 그 코스피를 띄우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주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책임질 겁니까?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 그건 저도 모르죠. 뭐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어떤 자산이든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권해서는 안 돼요. 특정 자산에 투자하라고. 그런 아주 기본을 어기는 정부예요.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이걸로 정말 큰 낭패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지켰습니다. 5천 코스피. 아니 앵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6천까지 갔다가 다시 5천 내려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뭘 해서 지키는 게 지키는 거죠. 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정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주가가 막 올라간 것은 막 과열시킨 정부도 있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본인들이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그걸 막 억지로 부양하기 위해서 돈 여기다 더 퍼부으라고 국민들한테 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경선을 앞두고 계시는데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대단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희 지역 분들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동안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이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런 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무릎을 딱 세워서 일어나는 선거. 그러려면 구태를 벗어난 정말 그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맨날 수십 년 동안 본 선거 때만 나와서 막 그 돈 뿌리는 공약, 말도 안 되는 공약, 그리고 선거 끝나면 입싹 닦는 공약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알맹이 있고 저런 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가 같이 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 지도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의 소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회복을 위한 그런 선거. 그래서 경선을 아주 근사하게 치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우리 그 경쟁자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면, 철학적인 면에 대해서 세게 비판했지만 그게 아니라 막 정쟁에 관한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이런 근사한 경선이 우리 당에 이번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면가왕식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던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제가 뛰는 선수로서 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싫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당의 제가 유불리를 떠나서 그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그 체력을 증진하는 목표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가진 현직이나 아닌 사람이랑 다 같이 멋있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복면가왕이라는 거는 그 현직에 계신 분이 저 위에 올라 앉아서 보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뭐 해서 올라오면 한다. 그러면 이게 현직 그 시장도 경쟁력이 올라갈 기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남은 선수들도 현직이 가장 큰 현직이 빠진 상태에서 경선을 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관심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도 이거는 저는 거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당 밖에 얘기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박용진 전 의원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그 비명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 나왔는데 정말로 집요하게 그 공천에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호불호를 떠나서. 근데 이번에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무슨 뭐 실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리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임명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임명 소감이 저는 비명이 아니다. 이제 이재명의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의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제2의 이해운이죠. 자리와 양심을 바꾼 정치인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서울을 진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런 자리를 하나 준다고 홀랑 그 출마 의사를 접었다는 거는 자리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양심 부분을 바꾼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리를 위해서 그냥 자리를 주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었다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이 강북에서 비명 행사했을 때 저는 안타까워했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저는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것의 두 번째 앵글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을 자기가 직접 지배하겠다라는 겸직 의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을 하나씩 자리를 주고 있잖아요. 박홍근 의원한테 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그리고 박용진 의원한테 이 규계위 저 부의장 자리를 이런 얘기가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정원호라는 사람을 서울시장을 시켜서 본인이 서울을 직접 지배하겠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하나씩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대단히 비민주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서울 시민들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보시고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참고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안타까움도 이제 털어야 될 때죠.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비상계엄의 밤, 내란의 밤에 사실상 뭐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선 기간 동안 또 본선 기간 동안 또 한 번 시간이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전세방으로 옮겨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조금 있으면 다시 원래 방으로 갑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